구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 남아있는 통증 때문에 재수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디스크 재수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웨트로병원 조철민 원장입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수술 안 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 많이들 하시나요? 재수술은 환자뿐만 아니고 네. 수술한 의사들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네. 안 만나고 싶어 하죠. 그렇죠.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실제로? 교과서마다 좀 많이 달라요, 보고가. 네. 그래서 뭐 작게 보고하는 데는 한 2, 3% 정도, 많이 보고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20%까지도 보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게 이제 분석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서 그러는데 네. 수술 방법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수술 전에 환자 차이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누가 수술했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참고 사항이지 뭐 네, 확실하게 뭐 얼마 누가 어떻게 하면 네. 어떻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을까요? 생활 습관 때문에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나빠져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환실 가기 전에 정말 급하고 하던 그 심정 자체를 네. 갔다 오셔서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죠. 안 아프니까. 디스크가 이제 발생하고 병이 되어서 수술을 할 만큼 심각하게 된 경우라면 그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네. 안 좋은 자세, 나쁜 생활 습관, 근육의 잘못된 사용, 잦은 외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네. 수술 후에도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수술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산다면 네. 똑같은 또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너 수술했는데 왜 이래요?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재수술이 진짜 많기는 많은가요? 재수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척추가 분절이 많으니까 네. 4번, 5번에 오른쪽이 이제 아파서 수술을 했었는데 네. 한 1년 좀 지나서 왼쪽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시 뭐 문제가 생겨서 네. 재수술이다 하진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틀리고 네. 그리고 이제 4번, 5번을 수술을 했는데 5번, 6번에 문제 생겼다든지 3번, 4번에 생겼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재수술이 아닌 거죠. 재수술 사실이 아닌데 그걸 이제 네. 환자분들께서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된다고 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3, 4번 수술했는데 그 다음엔 5, 6번일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왜 또 수술하게 되느냐. 네. 수술을 했으면 그 부분이 완치가 되는 방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내 조직의 일부인 디스크가 변성이 되고 나빠져서 구조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이라는 것을 떼냈다는 이야기인데 네. 뭘 다시 이렇게 보충을 했거나 부품을 갈아 끼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재활을 아주 잘했다 하더라도 네. 구조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그 부분이 본인한테는 가장 약점인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또 얼마든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오늘은 신경외과 상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재수술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외 여러 가지 상담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9번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자,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15분 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 본부로 갈까요? 이유경 리포터입니다. 네, 고속도로 위로 작업들로 분주한데요. 이 시각 남해고속도로 본선입니다. 부산 쪽으로 동창원 나들목 이전 4차로에서는 방음벽을 설치 중인데요. 더가 진례에서 냉정까지 역시 4차로를 따라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는 지금 북창원 지나는데 서행을은 보이고요. 계속해서 남해제 이지선 냉정 방향 서부산 요금소에서 냉정까지 갓길 따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 통영 쪽으로 서진주 나들목 이전 2차로에 배수로 작업 중인데요. 더가 고정 2터널에서 고정 1터널 부근으로 1차로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구간들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시고요. 현재 중앙고속도로 지선 대동과 남양산 구간에는 양방향으로 큰 지체는 없는데요. 이동량은 많은 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였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디스크 재수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고정술로 알고 있는데 요거 맞나요? 네, 뭐 보편적으로 그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도 부담이 있어요. 이를 수술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환자들조차도 네. 제가 다시 재수술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아, 두 번째는 그렇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예. 뭘 제가 했는데 뭐 다시 재수술이 다시 터져서 문제 생긴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네. 그 수술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재수술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어렵죠. 예, 예, 어렵고 어떤 상황이 될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음. 이렇게 어떤 장기라 하더라도 재수술할 때는 유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과 조직이 서로 뭐 붙어버리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신경수술이나 혈관 수술할 때에는 혹시 다음을 생각해서 유착이 잘 되지 않도록 유착을 방지하는 액도 뿌리고 막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도 유착은 생겨요. 뭐 좀 더 생기고 덜 생기고 차이지. 그래서 하물며 자기가 한 수술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네. 뭐 한참 뭐 10년 전에 수술한 부분이 다시 문제 생겨서 왔다든지 할 때에 있어서 네네네. 그때는 이제 다시 현미경 수술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수술하고도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수술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재수술은 사실은 타입이에요. 현재 상황과 타입을 하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수술은 잘 됐는데 뭐 아주 문제 생기든지 하면 네. 곤란할 수 있으니까 네네. 상황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고정술을 하든지 네. 아니면 좀 다른 거를 좀 해보든지 그렇게 해요. 다른 거라면 어떤 게 있나요?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어리고 네. 좀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시고 네. 노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재탈출이 돼서 오신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연령 상관없죠. 진짜. 연령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연령도 너무- 상관이 있죠, 사실은. 요즘에 디스크 환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아주 어린 애들도 오니까 예, 예. 제가 한 애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런 애들도 사고로 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랬는데 이제 여하튼 이제 좀 사회적으로 활동 시기에 있는 사람이 오셔서 이렇게 네.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술 자체가 범위가 커요. 그다음에 의사들 입장에서도 척추도 하나의 분절이고 관절인데 네. 제가 하기 싫은 수술 자체가 관절을 고정시켜서 그 네. 관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을 없애버리는 아이고.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수술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정상적인 노동을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어요. 네네. 그래 그런 뭐 저런 경우가 있을 때에 있어서는 환자분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네. 힘들지만 네. 한 번 더 이렇게 현미경 수술해서 한번 박리를 해서 네. 재수술 해봅시다 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그러면 현미경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려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야 되고 네. 그렇게 현미경 수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정술을 많이 해요. 아, 그러세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안타까운 경우도 피치 네. 못하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재발돼서 재수술을 해야 할 경우 척추 고정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디스크가 재발돼서 재수술을 해야 할 경우 척추 고정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방금 모든 정답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으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 자, 지금 샵 0949번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수술을 앞서 타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재수술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사실은 재수술하는 것이 뭐 제일 위험도는 적어요. 네. 이게 척추 뒤에 있는 구조물들을 확 밀어버리고 완전히 신경을 노출시켜서 수술하게 된다면 왼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거기가 유착이 심하면 반대편에 오른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따르는 거죠. 부담이라는 것이 이제 척추를 고정해야 되니까 그 관절을 못 쓰게 되고 뼈도 이식해야 되고 내 몸에 금속 나사못까지도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다시 재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100% 재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의 뭐 나이와 성향과 하시는 일, 그다음에 뭐 의사와의 친밀도 여러 가지를 뭐 보는 거죠. 친밀도라는 게 뭐 알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설명을 잘 많이 알아듣고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한 지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라면 네.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경우도 되거든요. 네. 수술을 해서 일부 유착은 되었지만 다시 터져 나온 부분이 유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방향이라든지 양으로 따져서 절개를 하지 않고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서 내시경을 꽂아서 이렇게 한 10분을 꺼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딱 끄트머리만 딱 잡으면 솔랑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뭐 의사들도 기분 다행이네요. 좋죠. 네, 그런 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고도 못 집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수술 경우는 중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수술 중에 결정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해보고 네네네. 다시 또 스케줄 또 잡아서 하겠죠.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끝내면 좋겠지만 어떤 네.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한 거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라면 이제 양이 작은데 환자가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네.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뭐 다른 주사라든지 뭐 그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네. 이렇게 네. 해서 환자분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수술은 가장 마지막의 단계이고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근데 해야 이제 되겠네요. 그 평이한 경우에서보다는 물론 이제 뭐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을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요즘 많이 까다롭게 하지만 재수술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자체는 재수술이라는 것은 수술을 한번 했다는 그 전제가 굉장히 큰 전제예요. 네. 유착이 있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경막 손상이라든지 신경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신경인지 뭐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인지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하다가 신경을 찾아야 되는데 실컷 수술했는데 신경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뭐 그렇습니까? 같이 이렇게 쓸려 나갔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현미경을 보고도 뭐 아주 힘든 경우가 뭐 많이 있어요. 재수술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수술하신 분들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근데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이렇게 네. 수술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에 하시던 생활 자체를 잊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생활이라는 게 수술 받고 나면 아무래도 생활을 조심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워서 TV 보는 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도 잘 안 누우시는데 네.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대로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고 스마트폰 열심히 보시고. 잘 아시네요. 예. 뭐 밤새도록 PC 하시고. 네. 그럼 현대인들이 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현대인들 자체가 이제 이게 생활 습관병이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척추 디스크 병도 대행성 질환이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자세, 나쁜 생활 습관이 가장 그게 이유가 되니까 생활 습관병 중에서 제일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문제죠, 아이들이. 옛날에는 네, 이제 네. 뭐 맞아요. 해 뜨면 밖에 나와서 놀았던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집에서 갇혀서 게임을 이렇게 하고 하니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부모들은 뭐 자세가 왜 그러냐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부모들조차도 이제 누워서 TV를 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이한테. 애들 보고 뭐 그렇게 그렇죠. 하기도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좋은 자세, 좋은 생활 습관은 네.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5987님, 제 동생이 2월에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 말초 신경이 눌렸는지 엄지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2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유, 속이 정말 답답하네요. 라고요. 재활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서
사실 저 척추신경이 말초신경이에요. 그 자체가. 네. 다들 중추신경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신경도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재생도 가능하거든요. 너무 속도가 느려서 뭐 재생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네. 엄지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엄지발가락을 딱 땅에서 이렇게 디디고 섰을 때 위로 올라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마도 요초 5번 신경의 문제니까 요초 제 4, 5번을 수술하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을 거로 예측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수술을 잘해도 이렇게 마비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상황을 수술하는 것이지 네. 마비되어 있는 신경을 다시 새 신경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재활은 의학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통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 환자들이 호소를 하시는 허리가 당기고 아프고 하는 뭐 뻗질린다고 하는 그런 증상을 넘어서서 네. 지금은 시리고 아리고 하는 증상이에요. 네. 힘도 좀 떨어지고 해당 부위에 엉덩이에 살도 좀 빠질 수가 있고요. 다리의 허벅지 뒤쪽 옆쪽과 종아리 쪽이 이렇게 좀 가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근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이제 도저히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라면 통증을 좀 바꾸어주는 다른 통증 치료를 좀 전문적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세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디스크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피는 담배 연기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음식점, PC방,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금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부산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합시다.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신입사원 김영은입니다. 저는 올해 7월 입사하여 중국 관광계획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입사 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산은 동부상권 마천루, 원도심권 골목투어, 서부상권의 에코체험 등 볼거리가 참 많은 관광도시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관광객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길 안내와 환한 웃음으로 부산을 찾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상황 정리하겠습니다. 10시 30분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갈까요? 김수영 리포터입니다. 네, 부산 시내도로 출근길 정체는 많이 해소가 됐지만 주요 도로 위로는 이동량 꾸준한데요. 먼저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중앙대로 번곡교차로에서 좌천 상거리 방향, 좌천 상거리 목간지점 4차로에 상수도 공사 중에 있고요. 감천로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고신의료원 방향으로 감천 상거리 목간지점 2, 3차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뒤로 지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가도로 외곽으로 이제는 범내골 나들목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방음터널까지 지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도심으론 감전 나들목 이전부터 옛 계급요금소까지 정체골이 더 길어졌습니다. 번영로는 도심으로 계속해서 원동 나들목에서 수영터널로 제속도되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 문현에서 광안터널 구간 상습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구 중앙대로 서면교차로 지나기에는 각 방면 신호 한두 번이면 큰 불편은 없고요. 다만 동구 중앙대로 좌천 상거리에서 초량교차로 방향 속도 내려가 있고 중구 중앙대로 중부경찰서에서 부산 우체국 사거리 구간 묶였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수로 수영교차로에서 망미 고개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남구 수영로 대형교차로 이전부터 용소 상거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대로 환경터널 들어가기 양방향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비교적 소통 좋고요. 오늘 부산 불꽃축제 관계로 현재 광안대교 상층, 해운대에서 남천 방면 2개 차로 부분 통제 중에 있고요. 하층, 남천에서 해운대 방면으로도 1차선 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는 광안리 해변도로 언양상거리에서 만남의 광장 양방향 구간 통제하니까요.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덕대로 따라서도 동네 방면 지정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의 김혜령 리포터입니다. 네, 드높은 하늘에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오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어제보다 약간 올라 부산과 울산 최고 23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고 공기가 깨끗하지 않은 만큼 바깥 활동하거나 불꽃축제에 가실 때는 여분의 겉옷과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상강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한층 더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마정 교차로에서 송공산거리 방향 송공산거리 정지선 가차로입니다. 승용차 택시 추돌 사고 다행히 원활합니다. 전광수 통신원이었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디스크 재수술에 대해서 메트로병원 조철明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퀴즈 한번 더 내주시고요. 정답도 알려주십시오. 네, OX 문제였죠. 디스크가 재발되어서 재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척추 고정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간단하지가 않죠. 정답은 X예요. 간단하지가 않죠. 네. 척추 디스크 수술 자체도 간단하지가 않는데 재수술은 원래 수술보다 2배 이상 뭐 힘든 것이 아니고 한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러면 수술하는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요. 다시 뭐 한번.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것은 뭐 고정수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다시 미세 현미경 수술로 힘들지만 다시 박리를 유착된 거를 다 박리를 하고요. 네. 다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시경을 꽂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러내는 방법, 신경을 갖다 성형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사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통증 자체를 좀 바꿔주는 뭐 통증 치료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프롤로 주사요법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수술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니까 네, 네. 우리들도 아주 마음을 먹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면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이 안 되면 수술하게 되겠죠. 원장님들도 가장 마지막에 재수술 권하시는 거죠. 재수술을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려고 하죠. 자, 어느 분께 정답 선물 드릴까요? 네, 1930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생활습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통 이러거든요.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디스크 수술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의사들도 수술 봤거든요. 네. 원장님은 그런 거 생활습관 다 지키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아주 FM들 지키질 못해요. 노력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뭘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이제 뭐 하죠. 보상을 하려고 하죠. 뭐 전날에 무리해서 뭘 했다면 네. 그 다음 날은 조금 이렇게 움츠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자기 체력만 믿고 하다가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습관병 상당히 좋은 단어인데요. 네. 척추 디스크 자체는 약간의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후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사이에 가족 단위별로 생활습관 자체를 비슷하죠. 네. 뭐 가정부터 이렇게 탁 잡아서 네. 아버님이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서서 TV를 보시고 뭐 이렇게 책 보시는데 자식들이 거기 앞에서 누워서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가정부터 이렇게 좀 네. 자세를 좀 잡아서 네. 하는 것이 자기도 이렇게 튼튼해지고 집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아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뭐 서 있을 때에 허리에 걸리는 압력을 보통 100이라고 봤을 때에 네. 앉아 있게 되면 편할 것 같아도 오히려 허리에 걸리는 압력은 140으로 증가됩니다. 네네네. 그 이유가 앉아서는 두 다리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서서는 두 다리를 동시에 못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자체를 나누어 가지는 데 있어서 서 있을 때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간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가 안 좋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다른 자세로 바꿀 때에 항상 뜨끔뜨끔하든지 네. 불편하신 분들은 네. 너무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시고 한 30분이나 45분, 1시간 정도로 끊어서 네. 자기한테 맞게끔 한번 일어섰다가 다른 자세로 바꾸셨다가 다시 앉거나 서거나 하는 것이 네. 나은 방법이거든요. 네, 너무 네, 네. 자주 그런 게 있으면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앉아 있는 게 더 안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겁니다. 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더 나쁘고요. 아,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출되어 있네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운전을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운전을 안 하시는 시간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운전 안 하시는 시간은 당연히 걸으셔야 돼요. 네. 걷고 다리를 움직이셔야 되는데 운전은 운전대로 하시고 또 어디 나들이 가실 때는 나들이 가시는 대로 차를 몰고 가시고 안 걸으실라 하시게 된다면 결국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운동은 걷기가 가장 좋나요? 어떤 운동 우선은 좋나요? 걷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걷는 것부터 하시고 또 산행도 많이 좋다고 하시는데 등산 좋고요. 내려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올 때. 55세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스틱을 2개를 짚어야 돼요. 네네. 두 손에다가 하나씩 나눠 짚게 되면 물건을 많이 못 지니까 네. 어디 멀리 못 가실 거고 네. 내려오실 때 스틱을 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다 찍고 내려오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내려올 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나 허리 척추나 목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 같으면 네. 운동에 대한 방법은 중량이나 속도, 거리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네. 너 얼마나 걷니? 너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가? 너 얼마나 네. 무거운 거 들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간을 조금 평소시보다 늘리세요. 네. 부드럽게 하시고 시간을 좀 늘리시는 그런 방법이 낫지. 중량이나 스피드나 거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가는 높이, 산의 높이나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어 이런 거. 너 어디까지 가봐야 하는 그렇게 무리를 하시게 되면 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수영은 어떻습니까? 수영도 좋은데 수영은 이제 하시게 된다면 물을 많이 튕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게 좀 부드럽게 하시라고. 그것이 운동이지. 너무 이렇게 스피드하게 그렇게 하는 경주를 것은 하면서. 네, 그거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영장에 이제 좀 자주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네. 허리 환자 같으면 물속에서 수영보다는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도 꽤 힘들거든요. 가슴 높이에서 네. 이렇게 손에 이렇게 짚지 마시고 네. 똑바로 한 15분 정도 걸으면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요. 네.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 작용해서 허리의 디스크라든지 병이소에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렇게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이렇게 물이 잡고 있으니까 네. 온몸을 다해서 가셔야 되고요. 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당연히 유지하게 되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가셔서 한 15분 걷는 것이 상당히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운동도 이렇게 자기 페이스에 맞는 걸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운동은 내 능력을 남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한테도 운동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운동선수가 하는 운동은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엄청난 그거는 노동이죠. 노동이죠. 네네네.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의 한 20%, 30% 정도를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운동이지. 네. 그것이 이제 어느 범위, 예를 들어서 50% 넘어가 버린다.
운동이라 보기가 힘들 수가 노동이지. 있어요. 자전거 타기 괜찮겠네요. 자전거는 상당히 좋은데 네. 아, 또 문제가 있나요? 너무 그게 또 뭐 이렇게 저항을 많이 올리게 된다면 압력을. 네, 그게 더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 네. 또 너무 속도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다칠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같으면 자전거도 좋은 거 타셔야 돼요. 원장님하고 항상 방송 진행하면 항상 예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주의를 주세요. 결과보다는. 그죠? 근데 이제 뭐 왜 다시 터졌냐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술을 하기 전에 보통 환자분들이 아시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뭐 수술까지 받게 됐는지. 네. 자기 나름대로 다 스토리가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수술이라는 이벤트를 하나 마치고 난다면 또 새로운 이렇게 그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똑같은 걸 하게 된다면 네. 또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좀 바꾼다면 그만큼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재수술 없는 그날까지 원장님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구세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메트로병원 조철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희 아빠랑 엄마 같이.